서초의 봄입니다. 검찰 또 법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죠. 자,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이진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진동 기자님 오셨으니까 이 서초의 봄으로 또 출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검찰 관련 취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최근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24일 날 뉴스버스가 직접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대법원이 디넷 보관 뒤에 별건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걸 보도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검찰이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빌미로 특사경의 디지털 수사 정보, 이 엔디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대검의 클라우드망으로 모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특사경부터 우리 이진동 기자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엔디파스 보도는 디넷 보도에 이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엔디파스 얘기는 뒤에서 하고 특사경은 네. 소위 말하면 이제 경찰이 아닌데 경찰 역할을 부여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 뭐 조세, 금융 이런 분야에 그 경찰 역할을 부여해서 그 일반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식품 단속을 나가는 경찰이 있거든요.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걸 바로 특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업 네. 급여를 실업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타먹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도 그렇죠. 있고요. 노동부에도 있고, 그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노동청에 있고 네. 그렇죠. 자, 특사경이 수집한 내용을 엔디파스에 이제 모아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뭐 금융위, 금감원, 고용노동부, 식약처 이게 특사경이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사실 이런 정보들이 꽤 많을 건데 이걸 검찰에서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용노동부 네. 특사경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금융위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조사단이 있어서 네. 금융 관련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최혜병 사건 네.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국방부 검찰단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고용노동부, 식약처 그리고 서울시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나 경기도 행정기관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 42개 정도 특사경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26개 정도 기관이 지금 이 대검의 엔디파스에 참여하겠다 내지는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폭이 크잖아요. 상당히 큰데. 네. 예. 이 특사경들이 근데 아까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권이 있어요. 똑같이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압수된 정보를 대검의 클라우드망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걸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네. 이걸 분석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전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검이. 이게 처음에 작년에 시연까지 했어요. 공개된 내용에 저희 뉴스버스가 따로 이렇게 숨기는 내용을 찾아낸 건 아니고 네. 시연까지 할 정도로 공개된 내용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디넷 보도를 하다 보니까 디넷을 불법적으로 재활용한 사례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엔디파스라고 해서 이런 엄청난 정보가 대검에 수집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네. 다른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디지털 캐비넷화 할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외부에서 투명하게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사실 문제될 만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휴대전화를 먼저 가지고 오잖아요. 영장에 어떻게 기재를 하죠, 통상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영장상에 관련성 있는 정보만 그렇죠.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돼 있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검색어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파일만 쏙쏙쏙 그 파일만 저장해 가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상주를 하면서 몇 주 상주를 하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체를 떠가지고 옵니다. 근데 영장에는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 뭐 반환할 것. 원래 같으면 그런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상에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불가피한 경우에 전체를 받았을 때는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판사가 제한을 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변호사님 네.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가져갈 때는 다 네. 가져가요. 이제 그래서 이 참관 선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해가지고 그걸 추려내야만이 거기서 압수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져가는 게 압수가 아니라 가져가서 참관 하에 선별되잖아요. 이건 관련 있고 없고. 그래서 선별 절차가 끝나면 그게 압수 절차가 끝나는 건데 이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 관련성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그 관련성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수사검사 측에서 뭐 상당히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문제된 것도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 원주지청의 공무원을 국도계획법 위반. 그러니까 인허가 편의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다 땅을 쪼개서라고 네. 하면서 이 사람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칙대로라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사실은 불법으로 압수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영장상의 명령대로 삭제 폐기했어야 돼요. 근데 네.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라? 우리 검찰 수사과장하고 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네 하면서 별건 수사로 들어간 거죠. 문제가 될 수가 밖에 없네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네. 또 하나 그 당시에 원주지청의 부장이 이복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금감원장. 예, 예. 그래서 이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드라이브한 것도 역시 그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등지면서 뭐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대법원 태도는 명확합니다. 네. 그건 삭제, 폐기하라고 돼 있는 건 돼 있는데 나중에 활용한 것은 이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거다. 그래서 이걸 대검에 보관해 놓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든 피고인이 동의를 하든 다 위법 수집 증거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재판 끝날 때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끝나면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끝났는지 폐기됐는지 그 확인할 수 방법이 있나요? 그건 없지만 예. 우선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검찰이 자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원본 동일성이라든가 무결성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이 겁니다. 주장하는데 예, 예, 예. 방금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거는 압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거를 자꾸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찰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데 사실상 압수영장에서 사건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하라기 때문에 네. 그게 선별해서 그것만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것까지 들어있는 휴대폰을 통째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든가. 딴 데 써버리고. 네. 예. 그러니까 저장, 이 보관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중에 별건 수사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불법인 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삭제하고 폐기됐어야 될 거, 그리고 압수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불법인데 그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판사가 알았으면 발부를 안 하는데 네. 판사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불법적으로 저장된 정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봐라,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적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판사가 그거 알고 한 게 아니라 알았다면 발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불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판사가 영장에 모르고 이게 내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뭐 실무적으로 뭐 사실 예.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뭔지 잘 몰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가요? 근데 예. 저는 이것이 보관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별건 수사를 한다뿐만 아니라 첫째는 이게 정보 보관 이용의 형평성, 네.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냐. 가령 한동훈 한동훈 전 검사장의 네. 그 이미징 파일 번호 푸는데 실패했지만 그건 보관하고 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저 그건 없을 생각에는.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행위, 이런
디지털 정보의 이용 가능성, 활용 가능성을 아니까 문제된 검사들, 그 청담동에서 술 접대 받은 검사들, 그리고 박영수 전 검사장 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리거나 망치로 깨부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관하는 정보의 주체, 그리고 활용하는 정보에 대해서 누가 형평성, 물론 이거 누구 거냐에 따라서 예. 보관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일단 보관하고 있는 이상 유혹을 느끼죠. 예, 별건 수사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캐내는 것도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검사들의 간행을 보면은 그 여자 관계, 뭐 내연 관계를 이용해서 자백을 얻어내기도 하고, 휴대전화나 이런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 관해서 회사를 운영하다면 횡령 배임 문제되는 거라서 이거 정치인에게 너는 횡령한 금액은 어쨌든 부의 자금을 만드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정치인에게 줬다고 해라. 그럼 우리는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보관하는 자체가 남용의 위험성,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을 야기합니다. 자, 디넷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검찰이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별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동 기자님 어떻게 이거 알게 된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기 전에 이제 재밌는 예, 부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사람 걸 갖다가 저장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할 것 지금 같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좀 첨언하면 이 변호사님은 주요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주요 인사가 아니라 주요 정보.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 윤상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저장을 일반인이에요. 사건 관계인인데 그 사람 걸 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 관련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째 저장했다 그걸 나중에 써먹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주요 인사만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반인 가운데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요 정보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더 많겠죠. 더 많죠.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갖다 나중에 아까 이제 얘기해서 별건 수사로 디지털 캐비처럼 쓰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어떤 사생활 아까 뭐 여자 관계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주요 인사에 한정돼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어떻게 시대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검사로 있었던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대장동 대출건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 이걸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맨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가 그 대선 국면에서 그 뉴스타파에서 신앙림 김만배 씨 인터뷰권으로 해서 그때 이제 책값이 오간 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하다가 그 여파로 당신들도 그러면 김만배 어떤 지시 내지는 주문하에 이 보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제가 받는 과정에서 포렌식에 참관을 했죠. 그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삭제 폐기 확인서 아까 선별 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압수합니다. 그리고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 끝났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조금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옥신각신이 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절대 동의를 못 한다. 끝났는데 이걸 왜 또 업로드 하냐? 그러면 선별 절차라는 이 과정은 왜 했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말릴 방법 없으니 제가 의견을 남기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게 이제 수사 지휘서예요. 수사 지휘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서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라고 따지니까 검사한테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완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가면서 그 수사지휘서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그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놨고 이걸 나온 뒤에 이제 좀 추가 취재를 해서 이걸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뭐 하시는 말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장충기
네. 삼성 미전실 실장의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사들이 활용하는데 삼성 변호사조차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신 이 시대에 참 근데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예. 보통은 변호사들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폐기 확인서에 사인하면 그냥 가는 거죠. 뭐 변호사가 그거 야 진짜로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그래도 하지는 않잖아요.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캐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이거를 왜 삭제 폐기 확인서 분명히 사인까지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서버에다 저장하느냐 이 부분이 이상한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 대법원 판결 좀 보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 이게 별건 수사 위법하다 판결문에 지금 명시가 된 상황인데, 자, 뉴스버스에서 단독 보도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건,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예. 이건 당연히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이렇게 예규에다까지 규정을 해서 예. 이걸 해온 게 저는 너무 의아해요. 아하. 예, 이상하다. 검사들은 또 법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처벌 규정이 상당히 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하게 봅니다. 금지 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뭐 1억 원 이하, 10년 이하 징역까지 이렇게 중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뭐냐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취득, 관리 이게 이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하는 거. 이게 부정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권한 없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됐기 때문에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 없이 이거를 대검 서버에 네. 그 수사검사가, 수사검사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예요. 근데 이 검사가 권한 없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압수한 거니까 권한 없이 대검 서버에다가 저장하도록 넘겨준 거. 그렇죠. 이거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위반 거죠.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법원 사건의 배경으로 묻힌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그때 그 원주시 공무원 네. 내 핸드폰을 이미징을 떠서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쏙쏙 뭐 곶감처럼 빼먹은 것인데요. 네. 결국은 타겟은 누구였냐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원모 시장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공무원의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한 수사과장 뭐 사무과장이 이렇게 같이 피고인이 된 사건인데 예. 하나는 뉴스에서도 잘 안 나온 사건이지만 원주시의 한 사업가가 자살을 합니다. 아, 여기서 극단 선택하군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원주지청에 불려가서 이런 건으로 압박을 받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법원에서. 네. 그런데 별건으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때 그 절망감은 나는 이 검찰의 사슬에서 구속에서 영원히 못 풀려나는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감을 자살을 해요. 예, 이런 그 묻힌 사건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언제든지 내 정보가 또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 다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공포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금방 이제 예. 얘기한 대로 첨언해서 얘기하면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 판례 갖고 이렇게 그것만 갖고 썼지만 이 그 뒷배경에는 저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복현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네. 특수사 검사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검사인데 그 전에 장충기 문자도 장충기 문자를 나중에 그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 이용이 되잖아요. 네, 재활용이 되는데 예, 예. 그때도 이복현 이 특수사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관련이 돼 있는데 하나의 특수사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관의 이 별건 사건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이제 수사는 아마 아까 원주시장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실세 정치인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수사하려고 물 밑에서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안 났지만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찰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거죠? 검찰이 국정농단에서 문광부의 그 문화인들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리가 예고 만들어서 집행하는 걸 적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예고니까. 집중관리 검사 대상
대한 예규가 있죠. 그런데 네. 그걸로 관리하는 대사는 받은 검사는 누구냐? 이문정 검사가 유일해요. 아. 음주운전 몇 번 하고 비행이 있는 검사도 거기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네들이 하면 불법이고 우리가 예규 만들어서 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헌법보다 위에 있죠. 네. 대법원 판결보다 위에 있어요. 대검 예규가 네. 검찰 예규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상위법이 헌법, 법률, 뭐 대통령령 되는데, 뭐 시행규칙 이렇게 알고 가야 있는데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규, 대검 예규, 헌법이죠. 검찰총장 지시가 더 중요하다. 상에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상만 특검법 지금 처리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도 급물살 좀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 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가 뭐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공수처 좀 짚어주시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소권이 없는 이상 결실을 맺기는 힘들고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일단은 우리 나름 수사 열심히 했다라는 밑작업 정도를 하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의미밖에 저는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어떤 의미 있는 결론 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군요. 인원도 너무 작고 그 예. 많은 정보를 다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부르고 그런 인력 자체도 인력 그리고 수사 능력 그리고 막아줄 방패막이 있는 공수처장 지금 신임 뭐 다시 새로 오시게 됐는데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가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이대한 어떻게 부장관에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네. 공수처가 이제 이게 지금 특검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특검법 당연히 처리되고 그 다음에 거부권 될 걸로 보이고 하지만 또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특검 수순으로 간다고 지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특검 가가지고 이 공수처에서 이미 고발이 돼 있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나오면 예. 안 됐다는 게 나오면 공수처 입장에서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그 정도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통화를 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두 차례 정도 열 몇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달리 진행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진술을 바꾼다든지. 글쎄요. 일단은 대질 신문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 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질신문이요? 네, 유재훈 관리관은 통화는 한 거 맞다. 근데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전 국방부 장관은 기록 회수하는 건 나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지 않았냐 모른다 돌아와 보니 와 있더라라고 했는데 유재현 관리관은 국회에서 장관 지시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질 조사를 하면 굉장히 재미난 풍경이 벌어지겠다는 엇갈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 사건의 어떤 유통 과정에 네. 있는 상당히 중간 중간에 과정에 딱 있는 있는 사람 같아요. 핵심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재훈 관리관을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예. 했는데 여기를 조사해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를 또 조사하고 이거 말을 맞춰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빨리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게 유재훈 관리관이 무슨 자백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통화 내역을 그대로 나온 분석하니까 거죠. 나온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한 것도 나오고 경북경찰청에 통화한 것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쪼는데 지금 추궁을 하는데 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수처의 몫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이 안 맞는 부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그 밑에 이제 경북경찰청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런 사람 주변 조사를 다 해서 맞춰야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이 나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그냥 넌지시 내가 알아먹고 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이 국방 관련 일로 이렇게 진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 얘기했죠. 예. 예, 했는데 사실은 그 김정민 변호사가 이 일을 그럼 국방 일로 이렇게 진노한 적 그러면 항상 대통령 옆에서 국방 관련 일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임기훈 네. 국방비서관 사실 임기훈 비서관하고 김계한 사령은 통화한 내역이 딱 그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기록 찾아오던 8월 2일 날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행정관, 경찰관에서 파견돼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국수본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록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관, 국수본, 경찰청, 경북경찰청 이렇게 라인이 돌아가고 네. 또 이시원, 유재은 관리관 또 이렇게 세 번의 이런 우연이 아닌 거죠. 필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공수처장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두 번 뵌 적은 네네네. 있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아는 정도지 뭐 네네. 자세히 이렇게 모르는데 판사 출신이라 알고 굉장히 점잖은 분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동훈 변호사가 수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3개월 동안 공수처장을 공석으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2일 날 민주당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예.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법 좀 두고 봅시다. 공수처 수사를 봅시다라고 하려는 명분을 삼은 거예요. 명분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해놓고 특검법이 의결되면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의 어떤 자락을 깔았다. 이게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지금 내포돼 있는 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 아닌 판사 출신의 조금 아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진욱 처장도 판사 판사 출신이었으니까요. 출신이긴 근데 한데요. 뭐 사실 이제 공수처장은 수사력보다는 뭐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방패막이 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때 결기 있게 이제 차단시키는 거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 판사님들이 그렇게 좀 벽면 선생 이쪽 타입이 네. 가깝지 막 공격성이 있게 막 가단성이 있게 배가 세지 못하다 예,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합리적이긴 하겠지만 예. 그런 용기와 결단력은 있을까 저는 의문은 있게 되고요. 역시 저도 그 이준정 기자님께 동의하는 것은 일단 검사 출신을 내세우면 너무 속보이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무슨 설레발을 치느냐 공수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사하고 있다 보여주기도 하고 최상명 특검 또 더 나아가서 검사 아니지 않느냐 판사 출신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명분 축적하기 위해서 지명한 거다. 청문회 통과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 전에 오동훈 지금 변호사하고 이명순 국민의힘 추천이고요. 예, 이명순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이명순 변호사야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목 모임에서 우검의 출신이라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지금 오동훈 변호사가 올라갔으니 오히려 지금 올라간 두 분 중에서는 더 낫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둘 중에 네, 낫다고 봐야 되는데 예. 판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사력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역량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고 이제 청문회를 또 보면 알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 검증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력이라든지 어떤 네. 그 검증 때문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